안녕하세요. 메타박스 리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메타버스에 관련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의 대장들에 대한 정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고 어떠한 좋은 기업과 아이템들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메타버스 생태계보다는 돈이 되는 P2E 시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갈라게임즈, 로블록스,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등 많은 P2E 게임들이 탄생하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며 많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주었죠. 현 시점에 투자하기에 적정한 시장인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가상현실 세계의 성장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참여 형태의 공간 구성과 NFT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출시하고 흥행을 기록한 게임들보다 특별히 발전된 점들을 발견하지는 못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의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떠한 가치를 지닐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제가 기대하는 시장은 정말 VR이 대중화되고 메타버스 생태계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세상과 게임을 만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그래픽과 스토리를 가진 게임들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블록체인을 입혀 더욱 빠르게 세계 시장에 진입하여 세상을 뒤흔들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상현실 세계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들로 이 생태계가 구현되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제 관점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메타버스 대장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업은 Vario입니다. 메타버스 세상이 정말로 현실처럼 펼쳐지기 위해서는 가상 및 증강현실 기기와 기술의 보급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기기들이 대중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리오의 VR 기기들은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정말 VR의 미래를 보여주는 기업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가장 현실감 있게 가상현실 세계를 구현해주는 VR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바리오는 작년에 XR3라는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의 리뷰에서 호평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VR 헤드셋인데요. 그 가격이 무려 5,995유로로 한국 돈으로는 약 81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아이템은 아니지만 현실과 가상현실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일반 유저용으로도 Vario Aero를 출시하였지만 이마저도 1990유로이며 해외 직구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XR3는 현재 하이테크 기업들이 프로토타입 모델링을 가상현실 세계에서 구현해서 테스팅하고 시연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이 실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중화를 위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현실 같은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 기대됩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오큘러스 퀘스트 2가 가장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와 있지만 현실감 떨어지는 VR 생태계가 이전에 한번 실패를 맛본 것처럼 대중들의 기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바리오에서 생산하는 VR처럼 현실감 있는 VR 생태계가 메타버스를 주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오래전부터 홀로렌즈 MR 기기를 출시하여 가상세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500만원가량 하는 홀로렌즈 2로 시대를 앞선 혼합현실을 구현하고 있고 산업 현장과 사무 환경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이스틱이나 모션 센서 없이 손으로 직접 모든 것들을 조작할 수 있어 굉장히 실용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오피스 365, 엑스박스, 홀로렌즈 3, 메쉬, 블리자드 인수, 세계 2위 클라우드 서버 인프라, 세계 최고 보안 기술력 등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바탕을 가지고 메타버스 출사표를 던지며 페이스북 메타의 주식이 20% 넘게 폭락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기반을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잘 합쳐진다면 소비자가 기대하는 메타버스 세상을 가장 빠르게 적용시키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 세계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현실감 있는 메타버스가 구현되려면 우리나라 땅덩어리만한 서버 플랫폼과 엄청 빠른 통신망이 있어야 이러한 환경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클라우드, 보안, 게임에 관련한 많은 기업들을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수합병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메타버스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모습이네요. 이미 작년 3월에 줌 서비스를 대체하는 브레이크룸을 런칭하며 팬데믹 시대에 기업인들이 하는 각종 미팅과 이벤트를 가상공간 속에서 구현하여 서비스하고 있고, 메쉬를 발표하며 메타버스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했었는데요. 현재 메타의 호라이즌 월드와 비슷한 구성을 가진 메쉬 베타 버전을 선보이며 전 세계인들이 흔히 쓰는 오피스 365 기반을 메타버스 안에 구현시켜 B2B 시장, 즉 사무환경과 산업환경을 장악하는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쉬는 베타 테스트 진행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겠네요. 2014년에 마인크래프트를 인수한 뒤 2억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메타버스 세계의 가능성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린 저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블리자드도 인수하면서 게임 시장 3위에 등극하였습니다. 블리자드와 엑스박스의 엄청난 그래픽과 매니아층을 유입시키고 마인크래프트와 메쉬의 메타버스 세상이 다 결합된다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Fight of the Ages라는 탈중앙 기반 P2E 게임에도 참여하면서 홀로렌즈를 적용한다고 하니 탈중앙 기반 메타버스 시장까지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홀로렌즈 3가 발매된다면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홀로그램을 활용하는 모습도 이젠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페이스북의 메타입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VR 기기를 구매하시면 각종 VR 게임을 이미 즐길 수 있음은 물론 호라이즌 월드에서 공간과 국경을 뛰어넘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생태계가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VR 기기를 쓰고 직접 여러가지 사물을 만들 수도 있고 스포츠,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컨텐츠 또한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3D 애니메이션 같은 구조로 현실적인 느낌보다는 아바타의 움직임과 표현 등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메타는 영상통화, SNS, 게임,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메타버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래의 커머스 형태를 보고 저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메타버스 공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제품이 가진 전반적인 분위기와 이미지를 표현하고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새로운 커머스 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메타버스 안에 저런 매장을 꼭 만들어 보고 싶네요. 그 밖에도 AR 글라스를 통한 증강현실과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반영시켜 아바타를 생성해서 사람들이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대중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웹 2.0 시대의 페이스북이 그랬던 것처럼 메타 또한 공간과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VR인 캠브리아가 올해 혹은 내년에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VR이 대중화된다면 VR 쓰고 출근하고 VR 쓰고 만나서 노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입니다. 소통과 연결을 중심으로 메타버스를 만들어가는 메타와는 다르게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현실 복사판의 메타버스를 만들어 각종 산업 분야 기반 구조를 장악하려고 하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입니다. 각종 산업 분야의 기술과 제품들을 옴니버스를 통해 구현하고 가상현실과 AI 기술을 접목하여 현실감 있는 프로토타입들을 만들어 다양한 상황들을 시뮬레이션해보고 비교할 수 있어서 산업 효율을 높이고 실수를 줄일 수 있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기능을 더해서 AI가 자동적으로 이미지나 영상을 보정해 주기도 하고
아바타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아바타가 자체적으로 사람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2초 안에 답을 유창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장에 있는 키오스크 기기에 아바타 로봇이 사람의 얼굴과 말을 알아듣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는 기술까지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카페나 식당들에서 로봇이 사람과 소통하며 일하는 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인프라 구축의 또 다른 핵심인 그래픽 카드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메타버스 세상도 구현한다고 하고 게임도 만들고 있다고 하니 어쩌면 페이스북의 메타보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정말 현실과 같은 메타버스를 가장 빠르게 구현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외에도 3D 애니메이션 강자들인 디즈니와 픽사 또한 메타버스를 만들기 시작했고, 애플의 경우 메타버스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액세서리를 만들어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 제페토는 시대를 앞선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처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SK는 오큘러스 퀘스트 2의 생산 기지이기도 하면서 최근에 아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세상을 런칭했습니다. 다만 제페토와 비슷한 느낌이라 앞서 말씀드린 해외 기업들과 같은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이 와리오의 XR3 같은 제품을 출시하고 메타버스와 연결하여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줄지 기대가 되네요. 이처럼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소통 행위를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재밌고 흥미로운 가상현실 세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저희 메타박스에서는 여러가지 VR 컨텐츠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시청자분들께 시장이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담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